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소만사 대표이사 김대한입니다. 소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약자인 거 다 아시죠, 이제는? 네, 30년이 내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AIDLP, AI 시대에서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개인정보 유출과 기밀정보 유출을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30년 됐으니까 이렇게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한 5분만 하는 것도 허락해 주시겠죠? 네, 20대 말에 창업해가지고 청춘 다 바쳐가지고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소만사는 이게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에 약간 정말 진심인 올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만든 제품이 DLP, 애터기 DLP 1세대 제품인데요. 이메일, 웹메일 통해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제품을 무려 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방화벽도 도입하자는데 회사 내부에서 웹메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아준다고?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라고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너무 힘들게 처음에 제품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모 대기업한테 가니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기밀 정보는 우리 회사는 아무런 기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영업 기밀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이메일, 웹메일 통해서 회사 밖으로 나가면 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트워크 DLP, 그래서 DLP의 처음이 98년도에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방화벽도 도입할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내부에서 정보가 나가는 것들을 통제하겠다. 이런 걸 처음 시작했던 회사가 소만사 98년도에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USB가 나오면서 네트워크 통해 나가는 게 아니라 USB 복사가 또 기밀정보, 개인정보 유출의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만사가 확장시킨 게 엔드포인트 DLP, USB하고 출력물 통해서 개인정보, 기밀정보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메일, 웹메일 뭐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업로딩했는데 그 외에 메신저, 네이트 메신저 지금은 많이 새가 줄었지만 MSN 메신저, 네이트 메신저 같은 메신저 서비스가 수천만 명,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만 명 이상의 서비스 사용자 가입하면서 메신저 통해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웹메일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다라는 걸로 이제 DLP가 확산됐고요. 커버리지가 넓어졌고 그 이후에는 웹하드 서비스,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했죠. 10년 전부터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이런 이슈가 생겼고요. 최근에는 definitely AIDLP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우리는 인터넷을 처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챗GPT, 그록이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통해서 인터넷을 배우기 때문에요. 인터넷 이꼬르 LLM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다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체의 가장 메인스트림 서비스가 생성형 AI 서비스, LLM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요. 그 LLM 서비스가 처음에는 프롬프트, 텍스트 중심이었다가 요즘에는 이미지 당연히 업로딩하고 첨부할 올리고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사용하지만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 사적인 내용도 올리기도 하고 회사에서 올리지 말아야 될 정보들도 서슴없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의 유출의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P 커버리지 측면에서 AI 서비스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고요. 소만사는 30년 동안 DLP의 전념인 회사, 올인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 AI DLP 시대도 소만사가 그 리딩하는
위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회사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차입금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28년 전에 LG 그룹 안 계시죠? LG 그룹에 처음 레퍼런스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고객 담당자가 한 말이 뭐냐면 국내 보안 제품은 너희 제품 보니까 제품도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싼 것 같다. 경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외산 제품을 사지 국내 제품은 절대 안 사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니까 국내 회사는 도입했다가 5년 내에 너희 회사가 망하면 내가 독박 쓴다. 특히나 뭐 결탁됐는지 의심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회사 보니까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네 회사 뭐 믿고 내가 제품을 사냐. 절대 안 산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너무나 크게 한이 맺혀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안 망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봐 보니까 재무적 안정성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마케팅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생각해서 그냥 똘끼어린 마음으로 무차입 경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는 것처럼 국내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다 독박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반대로 뭐 외산 제품 도입하셔서 잘 쓰고 계십니까? 기술 지원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좀 지나다가 기사 실수해가지고 약간 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딴 데 인수합병되면서 라이선스 3배 올리는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국내 소만사 같은 국내사는 절대로 그런 뒤통수 치는 없고 기술 지원이야말로 소만사가 가장 잘하는 국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외산 제품보다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울부짖는데 20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우리나라 보안 산업이 성장했다는 거가 될 수 있긴 하죠. 저희가 뭐 380명 그 중에 70%가 기술력인데요. 380명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는데 이 사람 다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판교로 최근에 작년에 이전했는데 한 550명 정도를 캐파로 했는데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글로벌 진출할 정도의 외형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서 380명도 있지만 두만사는 5년 안에 한 55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가면서 회사를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네, 또 숨이 막히는데 550명. 네. 네. 저희 그 DLP가 이제 네트워크 DLP,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DLP, 그다음 서버 DLP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서버 DLP는 디스커버하고 프리벤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디스커버는 도대체 중요한 개인정보, 기밀정보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식별하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디스커버.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 주민번호가 100만 건씩 포함된 서버가 회사 내에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그 프로젝트 할 때 농담으로 100만 원 내기를 합니다. 본인 회사에서 하나의 서버에서 주민번호가 중복을 허락해서 1000만 건 이상 발견되면 내가 이기는 거고 발견 안 되면 뭐 팀장님이 임원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100만 원 내기. 그래서 술 제가 그 펀드 만들어서 술 한 번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기는 확률이 뭐 대부분은 70-80% 이상입니다. 근데 회사 서버가 들어와서 10년, 20년 되면은 잘못하면 로그 파일에 옛날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 파일에 주민번호를 찍어내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엔 안 그렇기 때문에만 그 로그 파일 때문에서라도 주민번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왠지 몰라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파일에 개인정보를 떨궈놓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게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스캔되어 있는 뭐 가입자 정보, 스캔된 정보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요. 이미지 형태로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서버에 DBMS에 그리고 어떨 때는 PC에 뭐 어느 금융기관인데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PC에서 뭐 5천만 건 개인정보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은 20년 동안 감사 활동하면서 고객 사이트 확보한 정보를 한 번도 안 지운 것이죠.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은 없겠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측면에서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된 개인정보, 기밀정보는 어딘지 식별해야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안의 가장 중요한 게 아이덴티파이. 도대체 우리 회사의 기밀정보는 개인정보는 어디에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우리 회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10분이나 되실까 싶어요. 저희가 뭐 카드 회사, 뭐 금융회사랑 그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 탈탈 터는 것만 3년 걸렸거든요. 3,000대 서버를 전수검사하고 끊임없이 조사한다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기밀정보에 대한 것들은 저는 뭐 개보이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어딘지 아는 거 왜 어렵냐, 그거 쉬운 일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개인정보가 도대체 어딘지를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2, 3년 걸리는 일이고 정말 집중을 생각하는 일이고 광안 나누지만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쉬운 거이지만 이미지 형태로 하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서버에 있는 것도 괜찮지만 DBMS 있는 거, 서버에 있는 거, DBMS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터 DB에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마케터들이나 이 사람들이 왠지 몰라도 그 템프 DB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모아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쿼리를 던지고 그 결과값을 템프 DB로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그것들을 안 지우고 있어요. 언제 또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한 다음에 방치돼가지고 몇 개월, 몇 년치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DB가 필요하면 한 3개월쯤 지나가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인 건데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기밀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식별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변호사님 안 계시죠? 변호사 계시다면 생각보다는 정말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보위 이런 데 나가서도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하나는 되게 쉬워 보이는 것들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인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디스커버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기밀정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만 하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프리벤트인데, 프리벤트는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우리 기밀정보, 개인정보 어딘지 아는 게 디스커버고, 두 번째가 프리벤트, 그런 것들이 어디로 밖으로 나가느냐, 나갔을 때 막아준 것. DLP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측면에서 내부에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있더라도 그것도 약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밖으로 안 나가면 그나마 면피할 수 있는 건데,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큰일인 거죠.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USB 복사가 있고 인터넷 웹 서비스,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웹메일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웃룩, 웹메일 서비스, 거기 웹 드라이브 서비스,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가 나가는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인터넷 통해 나가는 거, USB 출력물 통해서 핸드폰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노트북이나 디바이스가 반출입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해 나가는 것들은 네트워크 DLP를 통해서 막아주는 건데요. 그 회사에서 무한정으로 서비스를 다 오픈해주면서 다 쓰면서 막는 것들은, 기록을 남기고 막는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몰아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록을 확보하고 기밀 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한 실시간 통제,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회사의 보안 전략인 건데요. 어떤 그런 프리벤트,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 USB 통제, 출력물 통제,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자료 유출의 통제, 이것들이 DLP의 가장 프리벤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반출 통제는 물리적 통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디스커버 측면에서 다시 누락한 게 있는데, 요즘에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뭐 AI 트렌드도 있고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는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 서버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클라우드에 올라간 데이터는 훨씬 더 민감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디스커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DLP가 서버 DLP, 그 다음에 PC 엔드포인트 DLP, 그다음에 네트워크 DLP 세 가지 영역인데, 그중에 네트워크 DLP가 발전한 것은 초창기에는 뭐 웹메일, 그러다가
메신저 서비스, 그러다가 웹하드 서비스, SNS 서비스, 지금은 데피니틀리 AI 서비스인 거죠. 인터넷 자체가 AI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자체를 AI로 처음 접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그럼 AI 시대에서 개인정보 출구와 기밀정보 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사 로그를 확보하고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튼 그래서 DLP도 AI DLP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AI DLP 솔루션을 3, 4년 전에 먼저 출시했거든요. 챗GPT가 나오면서 이거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기밀정보 유출의 중요한 통로가 되겠구나. 야, 이거가 트렌드고 빨리 개발해야겠구나 해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사실 3년 동안 거의 못 팔았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망분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생성 AI 서비스를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니드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가 AI 3대 강국하면서 공공기관에 작년부터 폭발적인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원래 민간에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수요가 좀 늦은 편인데요.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 쪽에 대기업과 금융기관보다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땡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을 비해서 한 20군데 공공기관에서 이미 AI DLP 솔루션을 도입을 작년에 하게 되었고요. 예산도 없어가지고 낙찰 차액 형태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통신회사, 금융회사들은 꾸준하게 특히 그 외부에 인터넷 쓸 수밖에 없는 트레이더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지고 금융권들, 그리고 통신사나 이런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막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부작용을 막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통신회사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 이런 쪽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작년부터 많은 수요가 먼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소만사는 그래서 서버 DLP,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DLP, 네트워크 DLP인데요. 약간 도식화 시켜서 보면은 그런 서버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접근 통제하고 계정 관리하고 로그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사고 친 게 뭐가 있냐면 가상 DLP, 버추얼 DLP, 이게 VDI라고 아시는 거 있죠? VDI라고 아시죠? 데스크탑 가상화. 대기업에서는 클라우드 PC라고 하는데 PC 가상화에도 소만사가 진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기 시트릭스 안 계시죠?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외산 제품을 한 10번 정도 인백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PC 가상화를 해보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DLP보다 더 강력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 기술일 것 같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왜냐면 결과적으로 엔드포인트에 파일이 내려오면 그걸 통제하는 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걸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엔드포인트 오면 저희가 뭐 USB 통제도 하고, 뭐냐면 와이파이 접근도 통제하고, RF 통신도 접근하고, 블루투스 통신도 통제하고, 하드디스크 탈착 붙이고 떼는 것도 통제하고, CD-ROM 쓰는 거 통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출력물도 당연히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모바일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데이터 공유하는 것도 USB 모바일 이런 것도 통제하고 여러 가지로 통제하고 있는데요. 엔드포인트 또 멀티OS, 처음에 윈도우즈로 부팅하다가 리눅스로 부팅하다가 맥으로 부팅하다가 이렇게 멀티OS 하면서 통제하는 그런 우회하려는 수단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우회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엔드포인트 DLP에서 이렇게 정보 유출 막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컴퓨팅은 서버에서 일어나고 엔드포인트 사용자에서 스트리밍 정보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미지 정보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약간 가상화 기술이 DLP의 또 하나의 끝판왕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출력물이나 인터넷 전송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긴 한 건데요. 하여튼 VDLP, 가상화 DLP에서 소만사가 가상화 기술도 시리어스하게 하는 것이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버들을 접근할 때 바로 단말해서 접근하지 않고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 망분리, 가상화 PC를 통해서 VDI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들 접근할 때는 일단은 중요한 서버 접근할 때는 일단 다이렉트 접근은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상화 PC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PC를 통해서 한 코 먹고 들어가는 형태로 일단은 망을 격리하는 약간 세그리게이션하는 그런 형태가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더라도 이제 SSH나 텔넷 SSH, FTP 그런 터미널 서비스 통해서 어떤 것들을 명령을 날리고 어떤 것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기록을 남기고, 물론 가장 기본은 계정 관리, 그 다음에 접근 권한 통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만 접근할 수 있고 남의 서버는 못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DB 관련해서는 쿼리와 쿼리 결과값, 개인정보가 포함된 쿼리 결과값이 많으면 안 되겠죠. 주인번호가 10건 이상 포함된 쿼리를 던지면 바로 실시간으로 차단, 이런 것들이 DB-DLP가 되겠습니다. 서버 DLP, DB-DLP는 서버나 DB에 대한 접근 통제, 계정 관리, 감사 로그 확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0년 되다 보니까 제품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DLP 관점으로 해가지고 다 통합될 수 있는 건데, 서버 DLP, DB-DLP, 그 다음에 VDLP, 엔드포인트 DLP, 네트워크 DLP는 소만사의 전통적인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서버 DLP, 그 다음에 가상화 DLP도 소만사가 시리어스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산 제품들을 10번 이상 인백하면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15,000유저, 모 회사 같은 경우 3만 유저를 외산 제품을 인백하면서 계속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로 트러스트, N2SF 이런 거 안 하면 보안회사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희도 N2SF도 시리어스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보니까 VPN이 엄청나게 많이 공격받았죠. VPN 통해서 해킹이 들어오는 시발점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격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보안 수준도 유지하는 것이냐, 개인정보 유출을 통제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나 지사에서 근무할 때는 엔드포인트가 안전한지를 먼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열어주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EDR이나 안티바이러스가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투팩터 인증하는데 저희는 페이셜 레코그니션, 얼굴 인증 이런 쪽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증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자리를 이석하거나 딴 사람이 엿보거나 뭐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해서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그 사람이 맞다는 거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리 비우는 거, 딴 사람이 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해가지고 만일 정말 자리 비우거나 오랫동안 자리 비우면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엔드포인트가 안전한지,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트워크 열려지는 거죠. 근데 돈 많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트워크 들어오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화 PC를 통해서 한 코 먹고 들어옵니다. VDL 통해서 한 코 먹고 들어오게 되고요. VDL 통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엔드포인트, 재택근무나 지사 관련된 PC에 파일이 내려가진 않고 스트리밍 정보, 이미지 정보만 가기 때문에 자료 유출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회사 내 인트라넷이나 어떤 회사 내 컴퓨팅 리소스를 접근하게 되는데, 회사 내에서는 약간 접근할 때 당연히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아무래도 허용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회사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접근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회사 내에서는 조회하는 게 유출은 아닌데 회사 밖에서는 조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조회 결과값, 웹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올라간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인데, 이런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지사에서 근무, 해외에서 접속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보안이 달라지는 거냐 했을 때, 단말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이 정말 안전한지 심각하게 체크하고, 회사 내에서는 투팩터 인증 같은 경우를 크게 안 하더라도 되더라도 외부에서 할 때는 생체 인증, 얼굴 인증 해가지고 첫 번째 인증도 하지만 중간중간에도 이 사람이 맞는지, 딴 사람이 훔쳐보고 있지 않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찍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거가 있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외부에 접속했을 때는 조회만 하더라도 약간 유출과 반출이죠. 반출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감사 로그도, 리스판스에 대한 것도 잘 남기도록 한다. 회사 내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회사 내 사내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 조회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로를 남기지 않는데,
원격에 접근할 때는 이런 감사 로그를 좀 더 세분화 남겨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SOX하고 DLP하고 결합하는 로드맵이 되겠고요. 소만사는 이제 말한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책임은 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내용도 이미 다 구현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팔로알토 여기 안 계시죠? 팔로알토 같은 외산 제품들이 이런 DTNA 솔루션으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면서 갔는데요. 그래서 고객 중에서 팔로알토나 이런 제품 쓰면서 너무 돈이 비싸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은 한 3년쯤 후에 소만사에 오시면 소만사가 팔로알토 수준의 이상의 기술 지원을 하면서 제품 완결성을 가지면서 경쟁력인 제품을 가격으로 들 테니까 지금은 도입했으니까 3년을 쓰셔야 되는 거죠. 3년 후에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만사가 그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0년 되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원모어띵인데요. 저희가 안티바이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러스 이니셔티브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어서 국내에서 이제 VB100 10회 이상 애플 A0 인증하고 MBI에 들어간 회사는 소만사하고 안랩하고 이스트 시큐리티 세 군데입니다. 소만사가 갑자기 웬 안티바이러스 EDR이냐 생각보다 오랫동안 했고요. 엔드포인트 하다 보니까 고객이 엔드포인트 DLP 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를 얘기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엔드포인트라는 모든 액티비티를 소만사가 다 한 곳으로 하나의 에이전트를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저희는 DLP 중심으로 시작해서 DLP, PC 보안, 취약점 점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안티바이러스 EDR이 되겠습니다. 도입된 데가 있냐고요? 네. 3,000군데? 아니 3,000군데가 아니고요. 3,000 유저 대기업하고 3,000 유저 이상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안티바이러스를 대체하고 EDR까지 포함해서 도입된 데가 있습니다. 소만사가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로 엔드포인트에 에이전트 5개, 10개 까는 거 한두 개로 줄여드립니다. 원래 소만사 것만 하면 되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게 필요했으니까 한두 개로 줄여드립니다. 이런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 어프로치도 진심이고요. 앞에가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생성형 AI 서비스 데모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우리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거죠. 그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앞으로 5년 후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패킷 처리 엔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랑 결합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순수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 많은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업무에 AI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제일 돈 되는 게 메디칼, 바이오 관련된 생명공학, 헬스케어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련된 마켓이 있는데 그 관련된 마켓도 엄청난 변화를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셜인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제 친구가 이제 투자 옛날에 시스템 트레이딩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외산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 비슷해진 것 같아서 가지고 동시에 동일한 것들을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심해져 가지고 쏠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기반한 투자도 여전히 큰 트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돈 되는 게 금융 쪽하고 그다음에 법률 쪽 마켓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마켓인 건데 이 모든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나 AI 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많이 쓰면서 개인정보 출이나 기밀정보 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또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꼭 필요한 사람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내용들 모두 리뷰하도록 하라. 그리고 감사로 확보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DLP, AI 서비스면서 보안의 리스크, 그 중에 DLP 관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금융정보나 주민번호 같은 고위식별 정보 같은 게 유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실시간적으로 이런 민감한 정보 실시간 차단이 필요한 거고 허용한 부서가 허용한 서비스만 쓰도록 하는 일단은 회사에서 돈 주는 계정만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 계정은 회사에서 쓰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도 있는 거고요.
뭐 프롬프트는 괜찮은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일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가 많은데 그 많은 로그를 어떻게 볼 거냐? 자동적으로 감사 로그의 분석도 AI를 통해서 해달라. AI 서비스를 활용한 로그에 대한 분석의 리스크도 AI를 통해서 해달라. 이런 니드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소만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 가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커버리지는 지금은 뭐 뜨고 있는 AI 서비스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쯤, 3년쯤 후에는 맨 처음에 웹메일이 나왔을 때 수백 개의 웹메일이 뜨고 있었는데 한 5년 지나가니까 4, 5개 웹메일로 정리가 된 것처럼 AI 서비스도 한 3년 안에 5개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너무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커버하는 중이고요. 저희 연구소 이런 AI 서비스 분석하는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상상할 수 없겠죠. 이런 서비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업데이트도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 팔로우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권한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AHL 부서는 왠지 몰라도 챗GPT 로그인 권한이 없으니까 차단되고, 마케팅 부서는 권한이 있으니까 허용되고, 그래서 부서별로 서비스별로 사용자별로 이런 생성 AI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것들 차단되는 게 기본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기만 차단, 주민번호가 포함된 것들은 차단, 주민번호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달, 그리고 리스판스 당연히 전달. 우리 질문과 리스판스 모두 저장해 놓고 나중에 혹시나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리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데모 시연을, 우리 구성도는 저희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PC에 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트랜스페런트한 거죠. 그것들이 특징이고요. 엔드포인트 깔리는 솔루션도 꽤 있는데, 엔드포인트 깔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 취합도 좀 어려운 편이고, 사용자가 엔드포인트 깔는 거를 우회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에서는 하는 게 더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프락시 방식이나 투명 프락시 방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산 제품이 생각보다 이런 AI DLP 쪽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어서 저희는 약간 놀라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DLP 회사, 시만텍이나 메가피나 이런 회사들이 프락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잘 많이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 카피해서 붙여놓고 복사를 요청, 복사하고 번역을 요청. 안에 있는 내용이 약간 민감하죠. 그런 로그가 원본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 메신저처럼 내가 보낸 거하고 리스판스, 보낸 거와 리스판스 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합쳐보기. 첫 번째는 프롬프트와 리스판스고요. 두 번째는 파일의 전송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실시간 차단되겠습니다. 주민번호가 포함된 파일이고요. 이거는 챗GPT에 업로드되면, 생성 AI 서비스 업로드되면 실시간으로 차단돼야겠죠. 드래그 드롭으로 올렸는데 바로 차단. 관리자 PC에서 해당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포함된 로그를 확인해 보겠고요. 자체적으로 마스킹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엑셀 파일인데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이걸 이미지 파일로 바꿔가지고 혹시나 우회해서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차단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어른들은 이런 거 보면 좋아하기 때문에 확장자도 변경하고 압축하고 보내더라도 이 내용들을 다 디텍트해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업로딩을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면 파일 이름 자체가 고객 정보로 있기 때문에 그거로 차단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겠죠? 파일 이름도 관악산.jpg라고 바꾸고 하더라도 차단됩니다. 채팅창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더 쉬운 일이죠. 파일 전송 차단보다. 이렇게 개인정보 포함된 것들을 생성 AI 서비스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로그를 확인하겠습니다. 로그는 이렇게 고위식별 정보 같은 경우는 마스킹돼서 저장돼서 안전합니다. 물론 암호화돼서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검색할 거냐. 최종적인 거는 우리 로그의 위험도에 대해서도 AI 기법을 활용해서 이 로그 중에 위험도가 큰 건 뭐냐라고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전통적 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개인정보 패턴과 반복 횟수 기반으로 검색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키워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빅데이터 검색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테라 로그에 대해서도 3분 안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프롬프트 리스판스뿐만 아니라 첨부할 내에 있던 것이 되겠죠. DLP는 기본적으로 감사 로그를 남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가 썼는지에 대해서 모두 남기는 게 CCTV로 남기는 게 CCTV점 남기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포함해서 프롬프트, 리스판스를 남겨야 되는 거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스판스가 필요하기 때문인 건데요. 여기 있는 회사 중에 생성 AI 서비스 많이 이제 활용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는 거죠. 근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오남용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고, 회사 내 정책으로 그런 것들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쓰고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도는 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하고 공진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솔루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도 관심이 많이 있고 도입하지만 공공기관도 최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미지 업로딩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걸 팔로우하고 있고, 저희는 최근에 풀 패킷 DLP라고요. 패킷 자체를 모두 저장하는 방식의 DLP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패턴이 바뀌더라도 패턴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업데이트 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누락된 로그에 대해서 재현성이 없다라는 게 이슈였는데요. 저희가 풀 패킷을 다 남기기 때문에 2주 동안 남긴 패킷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하는 걸 통해서 약간 패턴이 바뀐 거에 대해서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되어 있고, 모 금융회사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계정별로 차단하는 거, 회사에서 업무로 필요해서 돈 주고 사는 계정 빼고 나머지 계정은 약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소만사 이제 내년에 만 30주년인데요. 제가 10년 전부터 30주년에는 직원 모두 데리고 하와이 가겠다고 했는데 하와이를 한번 가보다 보니까 저 제주도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동양의 하와이는 제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객 중에서도 몇 분 초청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만사 30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